좋네. 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영필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4일입니다. 오늘도 KBS 방송이 있어서 여의도 공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의도 공원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 보면은 역시 계절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 공원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확연히 네, 여의도 공원 가을은 어느새 이제 늦가을 풍경이 쭉 합니다. 이 낙엽들도 서서히 지기 시작하고요. 네, 이제 10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다음 주면 11월 달 또 곧 다가오는데,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1월 달 되면은 이 재외동포 이해교육, 제가 이 대학교 두 곳을 이렇게 중국 동포 관련 수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뭘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국 동포들의 여러 가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 삶의 터전이었던 이 동북 삼성 지역, 이 동북 삼성에 대한 우리 어떻게 동포들이 거기에 많이 가서 살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아마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동북 삼성 지역을 한번 좀 훑어볼까 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정말 유민의 역사라고 할까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고조선 시대에서부터 고구려, 또 고구려 발해, 저 이렇게 조선까지 하면서 많은 역사적 우여곡절이 있던 그런 무대였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한번 특강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이따 이 방송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보니까 책상 위에다 누가 이런 걸 올려놨네요. 네, 이거 꽃사과인가요? 네, 꽃사과 같은 걸 누가 올려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노랗게 단풍들도 지고요, 아주 정겹습니다. 이렇게 방송이 있을 때마다 이 공원에 들려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기도 하고 이 방송도 해드리기도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10월 오늘 24일입니다. 저는 확연하게 역시 아무리 올 여름 더웠다 하더라도 이 한국의 이 사계절은 살아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중국 동포들이 주 무대 살았던 흑룡강성, 길림성, 그 다음에 요녕성, 이 동북 삼성이죠. 우리가 그 동북 삼성 지역을 간도라고도 그러고, 그때는 만주라고도 그러고, 요동 좀 그렇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어떻게 보면은 서로 러시아, 중국하고 또 우리 한반도, 북한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 변경 지역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쭉 역사를 보면은, 중국의 쭉 역사를 보면은 이 만주 지역, 이 동부 삼성 지역에서 얼마나 이 우위를 다지느냐, 그에 따라서 어쨌든 그 패권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있었던 그런 역사의 무대가 이 만주 지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중국 동포들이 근현대사를 살아왔고, 그 이전서부터 이 고대, 고조선 시대서부터 고구려 삼국시대, 그 다음에 발해,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 또 조선 시대, 역시 이 동부 삼성 지역, 이 만주 지역과 연계해서 여러 어쨌든 외교적 관계와 어쨌든 그 주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동부 삼성, 이 만주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 살아왔던 우리의 그 유민의 역사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동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 교육되어지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그런 슬픈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유민의 역사, 유랑의 역사에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동부 삼성 지역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중요성도 있죠. 사실 그 동북 삼성 지역, 이 간도 협약이 1909년도에 일본과 청나라 간에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뭐 영토 문제도 사실 아직까지 확실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예민한 문제도 있는 곳이 있는 그쪽 지역이기도 하죠. 그런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그만 역사적의 어떤 분쟁과 어떤 그런 회오리 바람이 불었던 그런 역사 무대, 그 속에서 살아왔던 이 중국 동포의 그런 애완 삶,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국에 이제 많이 나오시게 됐는데, 이분들이 또 갖고 있는 그 안에 이제 그런 역사적 과정과 그런 동북 삼성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해진 그런 이랄까요, 정체성, 어떤 삶의 근질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의 주 역사 무대였다고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남북이 갈려서 사실 이 남한이라는 나라가 섬 아닌 섬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 속에서 동북 삼성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중국 동포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동포도 그렇고 고려인 동포들이 왜 우리가 이미지 제고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관련돼서 좀 이번에 이렇게 특별하게 강의에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준비한 거를 쭉 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재외 동포 이해교, 중국 동포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의 민족의 슬픈 역사를 알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주 무대였던 이 동북 삼성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갖자. 그래서 이렇게 쭉 지도를 보면은 흥령강성, 그 다음에 길림성, 요령성, 이렇게 동북 삼성 지역 보게 되죠. 이쪽이 한반도의 7배에 해당하는 그런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만주라고도 하기도 했고, 우리 민족의 이 고대 국가인 고조선, 또 고구려, 발해의 발원지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주 활동 무대이죠. 그리고 또 뭐 중국 쪽에서는 수나라, 당나라, 또 요나라, 거란족이죠. 또 여진족, 이 금나라, 또 만주족, 청나라, 이런 또 활동 무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전쟁도 많이 겪게 됐고, 이 안에서 이 강제 이주 뭐 이런 당했던 그런 슬픈 역사가 흐르는 지역, 이게 동북 삼성 지역이다. 원래는 요거를 동북 삼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짓게 된 거는 1907년부터 라고 1907년. 그러니까 이 간도 협약이 있기 바로 2년 전 얘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요, 이 고조선 시대, 이 지도를 보면 고조선 시대 우리가 이 동부 삼성 지역서부터 여기 강화도 만이산 거기까지 이렇게 광활한 영토를 가졌던 거를 볼 수가 있고, 고구려도 고구려도 아주 강한 영토를 갖고 있었죠. 이런 영토를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부 삼성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발해까지 따져보면은 925년도 발해가 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2333년서부터 AD 925년, 그러니까 근 한 3000년 정도 이쪽 동부 삼성 지역에서 우리 민족이 정말 고조선, 고구려 발해하면서 흥망성쇠를 이루었던 그런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동북 삼성이 뭐 지리적으로 이런 곳이라는 거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 민족의 유민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 고구려 멸망 후 이 고려 시대까지 어떤 유민의 역사였냐? 고구려 시대, 그때 나당, 신라하고 당나라가 연합해서 고구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당나라, 고구려가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려인들을 먼 곳으로 많이 강제 이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은 고구려 유민 28,200호, 약 20만 명. 그래서 이 중원 지역, 중원이면은 이 동북 삼성 지역에 있는 그쪽 일대를 얘기를 하죠. 중국의 주무대. 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925년 발해가 멸망한 후에도 이 발해인 유민들이 거란에 의해서 이 강제로 요동 일대로 끌려갔던 그런 날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거란이 요나라를 만들죠. 그래서 고려를 수차례, 한 6차례 정도, 그래서 뭐 993년도서부터
1019년 6차례에 걸쳐서 침략도 하죠. 요즘은 TV에 그게 뭐죠? 이 고려 거란전인가요?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네, 수많은 고려인들을 역시 이 거란에 의해서 요동으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진, 네, 여진이 또 금나라를 세우고 고려하고, 사실 여진은 고려, 그러니까 여진이 그렇습니다. 이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이제는 대조영이 어떤 동모산에다가 이 발해국을 만들 때, 그때 고구려 유민하고 여진족이 함께 주로 만들어져. 지배계층은 좀 고구려 유민이었고, 거기에 일반들이 이제는 여진. 그래서 이 여진족들은 이 고려, 고구려의 이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고려에 대해서 이 부모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름 좋은 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여진이 태가 커지면서 여진에 의해서, 여진이 나중에 후금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청나라까지, 명나라, 청나라까지 이렇게 만들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죠. 그리고 여진이 백두산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우리하고 이제 만주족이죠. 나중에 여진이 만주족이 되면서 우리가 역사적 어떤 그런 서로 상충 관계에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는 그런 나라 쪽이 됐습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그냥 몽골 제국, 이 징기스칸에 의해서 아주 대몽골 제국, 아주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12세기, 네, 그때쯤. 그때 이제 원나라, 네, 몽골에서 원나라. 그래서 그때만 해도 1254년도, 네, 고려인 20만 6,800명이 요동 지역으로, 지금 뭐 심양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포로로 이렇게 강제 이주를 하게 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조선이 성립되고 나서 이렇게 흩어졌던 유민들이 다시 뭐 조선으로 이렇게 기환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면은 저 그쪽에 현지에 머물러서 현지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고구려서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이런 이 유민의 역사를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조선시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